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춘내 불사춘.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건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 꽃샘추위도 아니고 예.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하늘이 좀 뿌였는데 예.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근데 예. 주말부터 계속 하늘이 정말 회색이었습니다. 예. 정말 심각했는데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상되면은 예. 이제 발령이 되잖아요. 그게 예. 벌써 올해에만 5차례 발령이 됐습니다. 아, 심각합니다. 네, 예. 특히 25일 주말 좀 심각하다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예. 그날은 관측 이래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번에 또 환경부가 그 기준을 좀 강화했잖아요. 환경 예. 기준을. 그래서 앞으로 좀 시민분들이 느끼실 때 이 미세먼지에 좀 더 민감하게 아마 느껴지실 텐데요.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차량 이부제나 뭐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그리고 공사장 조업 단축 같은 좀 주요 대책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서 8대 대책도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라든가 뭐 단속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요. 26일에는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려서 이젠 이거를 좀 전쟁 상황이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뭐 노후 경유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빨리 조속히 추진하자 이런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노후 경유차 그 도심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거 얘기가 계속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대책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빠르면 다음 달 예. 안에 그 노후 경유차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그 예. 사이에 서울로 들어오면 CCTV로 어쨌든 단속을 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 예. 사실 그 어떤 차량, 어떤 노후 경유차만 제한할 거냐 이게 지금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 같은 걸 거쳐서 그 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국내보다 국외가 문제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 대기가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들이 더 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외국에서 오는 것도 중국에서 특히 넘어오는 것들도 영향을 끼치긴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좀 정체돼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해지면서 더 심각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 요인 중에 한 37% 정도는 말씀드렸던 그 노후 경유차 같은 네. 교통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들어오는 것도 좀 막아보고 또 노후 경유차를 단순히 그냥 단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87% 정도를 지자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좀 비싸더라고요. 38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47만 원 정도면 부담하면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좀 부담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들어올 때 딱지 끊어서 10만 원 내시는 거 4번만 아껴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전한 진통. 이게 바로 그 장애 특수학교 네. 이 얘기죠. 네네. 결과적으로. 예.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 9월에 강서구 가양동 그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서진학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무릎 호소를 했던 학부모들의 이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 강서구와 서초구 두 곳에 특수학교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월요일에 그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주민들 많이 설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이런 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서 네. 왜 꼭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시지? 이런 분들은 꼭. 이게 이제 좀 알아봤더니, 예.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지금은 많이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가까이 있는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가 좀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유가 이미 강서구에 사실 특수학교가 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강서구 특수학교가 사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천구 학생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강서구 학생들은 오히려 두세 시간 멀리 있는 다른 자치구로 또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는 현재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이 부지만 결정이 되면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양천구에 비해서 우리는 행동을 안 하니까 우리한테 몰아서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만큼 뭐 더 품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특수학교들을 짓는다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제일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사실 좀 선예를 좀 찾아보면 이게 좀 약간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7년에 강남구 미랄학교 사례를 보면 이때도 사실 주민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갔을 때는 1층 카페에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셨고 맞아요. 거기 베이커리도 있잖아요. 일반 학생들 학교 끝나고 들러서 간식도 사 먹고 이렇게 여기 왔다 명소가 갔다 됐어요, 하면서 아주. 네네 거기 미술관, 음악당 이런 거 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집값 문제 역시 상승률이 뭐 매년 비슷했고 주변 시세와 비슷했고 교육부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집값 문제를 좀 조사를 했을 때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요. 뭐 일단 그래도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문제가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법 없겠습니까? 일단 지금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주민 대표, 지역 주민 대표와 뭐 장애인 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가면 좋을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설립이 됐을 때 지역 주민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 역시 이런 협의 기구가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고 거기에서 좀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초는 이미 그 특수학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민간협의체도 잘 나오고 이러시는 건데 강서 같은 경우는 좀 안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알차고 커졌다. 뭐가 알차고 뭐가 커진 거죠? 이제 봄이니까 축제 소식 하나 넣었는데요. 밤도깨비 야시장 키워드입니다. 야, 이거 언제 시작되는 거죠?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더 알차고 커졌는데요. 이번 주에 여의도 반포 DDP 밤도깨비 야시장이 30일 날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날 청계천과 문화비축기지도 문을 엽니다. 저는 문화비축기지 한번 가봤어요. 지난 주말에.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에 야시장까지 열린다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밤도깨비 야시장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았죠? 작년에만 450만 명이 엄청납니다. 찾았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도깨비라는 이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도매나 비밀 판매 같은 것들을 하던 그런 비정기 시장, 도떼기 시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또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그런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도깨비들이 원래 그 시간에 놀죠. 네네. 그리고 아까 문화비축기지 기대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반포 DDP 청계천까지 5곳에서 그 지역별로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이번에는 꾸려졌다고 해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같은 경우는 세계 여행을 테마로 뭐 멕시코나 브라질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는 좀 낭만적으로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으실 수 있고 문화비축기지는 숲속 피크닉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햇빛도 즐기고 미세먼지가 없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꾸려질 예정입니다. 근데 시작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데 일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밤도깨비 야시장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문화비축기지는 강추합니다. 공간 자체가 야시장을 즐기기에 딱 안성맞춤인. 사실은 그래서 지난 주말에 거기에 잠깐 그 사회복지기관들의 그 바자회들이 쭉 열렸거든요. 정말 괜찮은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 상암동이잖아요. 찾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